누구나 멘탈 관리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도 멘탈이 중요하고 회사, 자영업, 학교 공부 등 모든 분야에서 단단한 멘탈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멘탈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의미는 자신이 정한 일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수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수행한다는 의미는 목표에 도달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는 의미이고, 행동한다는 의미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생각, 감정, 행동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감정적으로 크게 느껴졌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이 남아있어 비슷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이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발작 버튼을 누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사람마다 격하게 반응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 없이 바로 감정이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반복적으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순간에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 상황에서 감정이 먼저 나오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감정은 왜 매일 시시각각 변화할까요? 어떤 날에는 목표에 도달할 것 같은 성취감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지만 바로 다음 날에는 좌절감 속에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건가? 왜 나는 끝까지 행동하지 못하지? 라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원인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사 펠트먼 베럿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참고하여 멘탈을 위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감정은 왜 나도 모르게 시시각각 변화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 내수용. 우리는 흔히 특정 상황에 의해 감정이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사 펠트먼 베럿은 감정은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내수용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내수용은 인간 내부의 지속적인 단순한 쾌감과 불쾌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우리 내부 기관과 조직, 혈액 속의 호르몬, 면역체계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각에 대한 뇌의 처리 과정입니다. 내수용은 감정의 핵심 성분입니다. 내수용에서 비롯하는 느낌은 기쁨이나 슬픔처럼 많은 속성을 가진 감정에 비하면 훨씬 단순합니다. 이 내수용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뇌는 우리 머릿속에 갇혀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로만 판단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포함하여 내수용 감각이 있습니다. 이 내수용 감각은 감정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이 감각에 의해 우리는 매일 몸의 상태에 따라 쾌감, 불쾌감, 동요, 평온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인간의 내부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은 정맥과 동맥을 힘차게 흘러가고, 허파는 계속 공기로 채워지고, 위에서는 음식이 소화되는 중입니다. 이런 내수용 활동을 통해 쾌감과 불쾌감, 평온함과 예민함, 그리고 완전히 중립적인 느낌 같은 기본 느낌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별것 아닌 일로 짜증낸 적이 있거나 눈을 뜨자마자 기분 좋은 날이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수용 감각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느낌들이 사실상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결정짓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내수용으로부터 생성된 느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이 정보와 결합하여 더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둘째, 뇌의 예측 회로. 외부에서 크게 탕 하는 소리가 나면 문이 3개 닫혔을 수도 있고 풍선이 터졌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 손뼉을 쳤거나 총을 쐈을 수도 있습니다. 뇌는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 여러 맥락에서 개연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는 다음과 같이 물을 것입니다. 시각, 후각, 기타 감각이 수반된 이 특정 상황을 고려할 때 내 과거 경험 중에서 어떤 조합이 이 소리에 가장 어울릴까? 뇌는 이렇게 두개골 안에 갇힌 채 오로지 과거 경험의 안내만 받으면서 예측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측이라고 하면 미래에 관한 진술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측은 단순히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도 미세한 규모로 수백만 개의 뉴런들이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집니다.
우리 뇌는 이렇게 예측을 통해 세계를 구성하고 과거의 이런저런 조각들을 조합하여 각 조각이 현재 상황에 적용될 개연성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진과 같은 검은 얼룩을 처음 본다면 당신의 뇌는 이것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분주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선 당신의 시각 피질에 있는 뉴런들이 선과 가장자리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뇌의 다른 영역에서는 당신의 과거 경험을 훑으면서 예전에 이 정보와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따져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의 신체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신체가 다음 행동에 대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10중 8구 당신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얼룩을 보게 되며 이른바 경험맹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경험맹은 새로운 감각 정보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과거 경험이나 개념이 부족하여 해당 자극을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뇌가 외부 자극을 처리할 때 기존 지식 체계를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지과학 및 심리학에서 주목받는 개념입니다. 이제 경험맹을 치료하기 위해 다음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처럼 꿀벌 사진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받으면 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검은 얼룩 사진의 의미를 재구성합니다. 이 경험으로 검은 얼룩 사진은 다시 경험맹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뇌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해석하며 새로운 예측 모델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각 피질에 있는 뉴런들의 점화 방식이 바뀌어 이제는 있지도 않은 선들을 만들어내고 얼룩을 서로 연결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사진, 영화, 책 등에서 얻은 과거 경험은 당신의 현재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런 과거 경험을 통한 시각 피질의 구성 과정은 우리에게 보이거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심상을 구성하는 과정을 관찰 또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 사진을 보면서 뇌에서 의지할 수 있는 새 경험을 갖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즉시 얼룩을 바탕으로 꿀벌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긍정적 경험과 멘탈 관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내수용 감각, 쾌감, 불쾌감 등에서 시작되며 외부 정보, 시각, 청각 등과 결합하고 과거 경험에 따른 뇌 예측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렬한 과거 경험이나 반복적인 경험은 특정 상황에서 즉각적인 감정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변하려면 새로운 긍정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긍정적 경험은 뇌의 예측 모델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돕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이 치료법은 우리의 잘못된 예측 오류를 바로잡아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멘탈 관리란 결국 긍정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 뇌의 예측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긍정적 경험을 쌓아가며 뇌가 새로운 예측을 하도록 도와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